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정치풍수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도선풍수지리학입니다. 도선풍수지리학. 이 도선풍수지리학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에게 상세히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항상 제가 그러죠.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도선풍수가 무엇이고 왜 34대인지 이거를 오늘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아주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먼저 이 도선풍수는 신라 말기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에 승려이셨던 도선국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작한 풍수지리는 신안계 무령설입니다. 신안. 이 풍수가 그 4가지 종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도선 풍수는 신안입니다. 신안은 귀신 신자 볼 안자. 귀신이 본다는 게 아니고 귀신같이 정확하게 본다. 합체 오차 없이 형상을 본다는 뜻인데요. 이 신안계 무령설은 도선국사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한 사람 후계자에게만 비밀리, 극비, 구전으로 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4대 전수자인데요. 역대 선인들의 명호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선국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홍선사, 무학대사, 정도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이네요. 역사적으로 다 우리 대단한 인물이었으니까. 남사고, 이어림, 성거사, 정동, 이지함, 과군, 한필선 등 이렇게 해서 34명인데요. 27명, 27분의 확인은 됐는데 7분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학자들이, 역사학자들과 학자들이 이걸 보완할 것이다. 그리고요, 저희 선생님이 한필선 스승님이신데요. 17살 때에 호운 선생님으로부터 이 신안계 무령설을 전수받으셨대요. 그때도 역시 구전으로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17살에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전으로만 들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역대 그 스승님들을 어느 시대의 인물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전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서적으로 책으로 내려왔으면 그게 명확하게 알려지는데 1100년 전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 수 없다는 것. 물론 이것도 어느 시대의 인물인지를 이제 역사학자들은 또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까지 34번째 제가 전수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신안계 무령설이 1100년을 통해서 구전으로만 전수됐다는 것은 참으로 천우신조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제가 지금 정말 너무너무 이 신안계 무령설 풍수 전수받은 것을 대단한 영광이고 우리 세계의, 우리나라의 축복은 물론이요, 세계의 축복이다. 왜? 우리 이 선인들에 의해서 이 전수가 된 이 풍수지리는 인류 최대 최후의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인간의 기초학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이라든가 인간사, 세상사가 다 자연에 있었다는 거죠. 이걸 이 시대에 제가 완전히 밝히고 나니까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자연은 위대한 자연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제 연구 결론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 신안계 무령설이라는 것은 천우신조로 지금까지 전수되어 왔다는 것. 자, 지금 쭉 말씀드리면서 도선국사가 그 전국의 사찰, 절터를 뭐 수백 개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수백 개 같지는 않고 약 20개 내지 30여 곳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택지로는 주로 절터를 많이 잡아왔고요. 도선국사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 서울을 보고 과거에 이 한양이 후손들의 도읍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도읍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전수자로서 풍수연구가로서 봤을 때에 이 서울은 엄청난 명당입니다. 이 명당이라는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서 태어나신 분 있죠. 서울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들은요, 우리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를 다 갖췄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인간성이라든가 성품이라든지 또 남을 뭐 이렇게 도와주면 도와줬지 해코지를 한다든가 아주 나쁜 기질이 없어요. 명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양반은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제가도 이렇게 겪어봐도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참 매너도 좋고 인사성 그러니까 법과 질서 이런 공중 도덕도 그렇고 정말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들은요 이렇게 양심적이면서 모든 면으로 다 갖췄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서울이 명당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이 성품이 곱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만큼 서울이 명당이라는 것은 우리 도선국사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후손들의 도읍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양택지로는 절터와 서울을 말했고 그 다음에 음택으로는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음택지로는 어느 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공개한 게 아니라 답산기라는 거. 그러니까 음택지는 그 주소만 해서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답산기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1100년 전부터 우리 선인들이 쭉 물론 필사를 했죠. 왜냐? 내려오면서 자꾸 명당을 거기다 이제 다시 삽입시켜야 되니까 이 답산기는 필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명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땐가 한번 그 명당 하나에 3천조 원 가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3천조 원. 제가 어느 시간에 왜 3천조 원이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훌륭한 명당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한간의 얘기로는 옛날부터 뭐 명당 다 찾았어서 명당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역설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명당을 다 찾았었다면 그럼 인물이 많이 나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물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명당은요,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 그런 명당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찾았었다면 그런 인물이 많이 우리가 배출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당은 아직 다 남아있다. 못 찾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답산기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 명당을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명당은 부와 명예를 갖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 세대에 우리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 나올 명당을 한 세대에 3곳씩만 정해준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나머지 물론 화장을 통해 화장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화장을 해야죠. 우리나라는 계속 후손들까지도요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음택지로는 답산기를 통해서 전해내려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의 산명과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명과 지명을 우리 역대 스승님들이 산명과 지명을 아마 90% 이상은 정했을 겁니다.
그 산명과 지명대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 이 자연은 거짓말 안 한다. 풍수의 위력이다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산명과 지명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이명박 정부 때에 이 지명을 바꾸거나 없앤 데가 많죠. 이거 도대체 너무 무식한 짓입니다. 이 다시 바꿔내야 됩니다. 원칙대로. 그 가치는요, 그 산명과 지명의 가치는 지금 이 풍수적으로 이거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뭐 세주소 해가지고 말이죠. 그 정말 중요한 그런 우리 후손이 계속 지속돼야 될 그런 그 지명을 많이 없앴지 않습니까?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다시 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이건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우리 역대 스승들은 이와 같이 많은 그 저거를 했고 500년 전에는 또 남사고라는 스승이 계셨죠. 이분은 많은 그 예언을 또 한 거 아닙니까? 격암주력이라는 걸 통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만국할게 남조선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진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뭐냐? 세계 평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선국 조선하라고 그랬죠. 우리 한국이 신선히 사는 나라가 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연을 연구해 보니까 바로 확실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위대한 자연에 있었기 때문에 이 활용법을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풍수적으로 자연 활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큰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 남사고 스승은 5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는데 지금 34대 후계자인 전수자인 박민찬은 이것을 다 밝혀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앞으로 이게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 필요한가? 지금까지는 물질 만능 시대로서 물질만 가지면은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질 플러스 정신세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 활용법을 알아야 돼요. 행복은 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는 이 자연 활용법으로 해서 모든 그 평화의 산실이 되는 나라고 세계인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느끼고 살 수 있다라는 제 확신입니다. 자, 그래서 또 제가 이제 34대 전수자로서 분명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흥망성쇠, 길흉화복을 결정하는 국운이 어떻게 결정되는 그 과정을 밝혔다는 거죠. 청계천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청계천 복개 여부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흥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천년 만에 밝혀진 것입니다. 저의 스승님도 청계천에 국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치를 오묘한 이 자연의 이치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역사가 증명을 했고 과학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고통, 어려움에 처해있고 전쟁의 위기에 지금 있는 것은 바로 풍수지리의 결론인 국운이 상실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청계천이 개복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저는 이미 이런 사실을 14년 전부터 예언을 했죠. 우리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청계천을 복개하거나 비보풍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제 뜻, 이 국운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제가 나라는 즉사한다 그랬는데요. 즉사가 뭡니까? 경제하고 전쟁 나는 일입니다. 지금 두 가지가 똑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전쟁은 안 난다 하더라도 경제로도 망한다 이겁니다. 참
조선국사의 풍수 전수자로서 이 사실을 밝혔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궁적통이라고 그랬죠. 지금 제 말을 무슨 말인가를 아직 못 알아듣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다 망하고 나면 박민찬 풍수연구가가 말하는 말이 맞다. 그때서 그런 말들이 이제 통해서 아마 제 얘기대로 그 국군이 융성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할 텐데요. 저는 그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답을 알고 있으면 새로 답을 고치면 되는 거죠. 굳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안 해서 그렇게 나라가 쑥밭이 될 때까지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저는 지금 이 심정은요,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구나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요 청계천을 다시 복귀하거나 비버풍수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0만 불을 될 수 있는 방법론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이 나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풍수학을 활용한단 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건희 같은 회장 삼성그룹 같은 그룹이 10군데만 발전을 해도요, 10군데만 그만한 발전을 해도 국민소득 20만 달러 30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이 평균 20%, 우리 국민소득 20%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개 기업이면 2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엄청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다 명당을 활용해서 경제가 우리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속된 말로 삼성그룹 같은 기업 10개만 있어도 국민소득 20만 달러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합리적입니까? 자, 이 자연활용법은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싸우지 않고 부자 되는 방법, 너무너무나 이거 합리적 아닙니까?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이 이상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제 얘기를 지금이라도 명심하시고 이 풍수에, 제 연구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엄청난 나라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의 산실이 된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지금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청계천이 소련을 붕괴시켰다는 것입니다. 청계천이 소련을 붕괴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이제 먼저 제가 본 방송을 통해서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청계천이 어떻게 소련을,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이 풍수연구가로서는 그걸 밝혀냈단 말입니다. 이게 시초입니다. 증거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자,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서 자기네 나라 걱정을 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자연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나라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연활용법을 알려주면 그 나라는 스스로가 자연을 활용해서 국민소득도 높이고 행복도 찾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지금 주로 미국서 전쟁을 많이 일으키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죠. 상당히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싸우지 않고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 도선 풍수를 통해서 완전히 밝혀냈다는 것.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한번 오세요. 오시면
저하고 이 자연활용법을 같이 개발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걸 그리워하거든요. 전 세계가 이게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면은요,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청계천이 소련 붕괴시켰듯이 우리 말 한마디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풍수 위력 입증됐습니다. 세계 평화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석가모니 공자 그 예언 있죠.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화 독전, 그런 예언을 다 풀이를 제가 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공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마음을 닫고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다스려봤지만 평천하는 어떻다, 세계 평화는 하지 못해. 그걸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세계 평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현들의 말씀을 이 시대에 이제 풀었고, 석가모니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담바라가 핀다고 그랬어요. 3000년 만에 우담바라가 핀다고 그랬습니다. 우담바라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꽃이 아니에요.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때, 인류의 진리가 나올 때, 인류를 위한 인물이 나타날 때, 인류의 경사스러움이 있을 때를 우담바라가 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교 사전의 사전에 있는 용어입니다, 이게. 근데 3000년 만에 핀다고 그랬는데 지금 불교 2600년인가요? 2600몇 년이죠? 그런데 그 역사학자들에 의해 보면 450년이 역사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 지금은 30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30년 이상 된 모양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우담바라가 필 때가 되었다. 바로 이 풍수지리학, 자연활용법이 인류 최초 진리, 최대 진리, 최후의 진리가 되기 때문에 분명한 우담바라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항상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사 박민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했는데, 이 도선풍수가 무엇인지, 정말 이게 어떻게 내려왔으며 지금까지 누구에 의해서 또 이 풍수 위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선풍수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은 전화 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 제가 이 운명 얘기를 전에도 많이 했죠. 사람은 누구나 방법이 있다. 그 사주팔자를 통하고 조상묘를 통하고 살고 있는 집터를 간평을 해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실패를 줄일 수 있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게 풍수질이다. 요만큼 성공할 걸 또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불행을 다시 바꿔줄 수도 있어요. 물론 옛말에는 이런 말 있죠. 팔자 소관이다. 팔자는 속일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을 제가 깼습니다. 팔자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팔자가 결정되는 과정을 밝혔기 때문에 그 원인을 다시 고쳐주면 팔자는 바뀌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또 500년 전 예언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우리 다 같이 희망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